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학습 전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8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전략 부분은 8시간으로 진행하는데 목표 세우기 부분하고 공부의 인식 및 여러가지 학습 습관 점검, 그리고 수업 활용 전략, 그리고 메타인지 향상 전략,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매우 효과적인 학습 전략의 팁, 이런 꼭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는 학습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수립 시 여러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정보의 획득, 저장, 인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 또는 단계를 학습 전략이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입력되고 저장되고 다시 끄집어내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전부, 기억 과정 전부를 학습 전략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학습,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학습에서 정확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방법론이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일 때 수행되는 인지기술, 인지는 그것을 이해하는 기술이죠. 혹은 사고기술.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사고 전략 혹은 인지 전략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또한 학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학습 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학습 전략하면 네 번째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습득에 관한, 학습에 관한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학습 기술, 이것을 학습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8강에 걸쳐서 6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 세우기 일반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스마트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목표 세우기. 두 번째는 학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습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꼭지가. 세 번째는 결국에 학교에서의 수업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한 다양한 강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 그리고 초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은 메타인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어떻게 메타인지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향상해서 수업의 극대화를, 수업 성취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2강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우리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세나 태도가 미치는 영향, 마지막은 효과가 입증된 학습 전략에 대한 팁을 얘기한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목표 세우기 부분은 일반적으로 목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가를 확인하고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가야 하는 이유를 철저히 찾아야 그 목표에 대한, 목표 실행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고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도록 하면 목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서 목표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 학습 전략면의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상황을 3조를 아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3조로 나눠서 산행을 한다. A조 경우는 마지막에 깃발만 꽂아졌지 방향과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거 일절 표시되죠. B조는 끝에 20km 종목의 목표 지점이 있다. 그리고 C조는 방향과 목표 지점 다 표시를 보면 가는 2km마다 전부 깃발이 꼽아져 있습니다. 2km 왔다, 4km, 6km, 8km, 10km, 12km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고서 아이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토론의 논제는 뭐냐? 위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서 팀원끼리 다음의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서 발표해라 이겁니다. 어느 조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까? 왜 이 조는 1등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조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까요? 아마도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목표가 잘게 쪼개져서 구간별로 성취감을 맛보고 다시 마음을 준비하고 다지고 갈 수 있는 동기가 보여져 있는 C조가 당연히 1등을 했으리라 어렵지 않게 결론을 냈을 겁니다. 조별로 그리고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조별로 토론한 결과를 아래에 종이에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정리한 후 조곤조곤 사람이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진행자가 조언해 중 1명을 무작위로 지명해서 발표를 하면 더욱더 무임승차한 학생이 없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토론 과정이나 발표 과정 그리고 토론 결과 우수한 조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상을 하면 더욱더 목표의 집중도가 높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목표는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서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목표 수행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목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성취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목표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목표를 수립을 해야 합니다. 수립할 때 일반적인 순서를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수립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결국의 목표는 가는 방향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전부를 적어본 뒤 중요도선으로 번호를 매긴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하니까요. 하루 일과 중 자신이 순수하게 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겠다. 단어를 3,400개를 암기하겠다. 그러면 3,400개 고등학교 기본 단어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 암기하겠다. 그러면 3,400개를 암기할 때 하루에 34개를 암기한다면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이. 그러면 석 달, 열흘이 걸립니다. 그러면 34개를 암기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매일매일 1시간씩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서 3개월 100일을 투자할 수 있겠나, 이런 가용시간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일간 계획 혹은 주간 계획에 해야 할 일,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단어 암기를 언제 테스트하고 또 주말에 테스트하고 월말에 테스트하고 이 체크 계획, 다시 말해 시험 계획까지 넣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구체적인 시간표에 집어넣습니다. 중요도순에 의하여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일을 집어넣습니다. 이처럼 자기 할 일을 정한 후 이제 기본 계획표를 작성했을 때 그것을 중간 피드백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하고서 수정 보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결국에 또 학습의 효과는 휴식입니다. 휴식에는 운동도 있고 잠도 자는 것이 있고 기타 등등등 학업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학업을 하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을, 연구 결과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코 휴식은 학업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학업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목표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전두엽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시냅스가 그 시간도 활동하고 그 시간에 또 필요하다면 저장도 하고 등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디폴트 모드다. 초기화해서 중요한 것, 반복해서 얘기한 것, 중요도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간이다. 결코 버린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잘 구분해서 작성이 되는가, 또 균형 있게 되어 있는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기 반복, 누적 반복, 구간 반복 같은 주기적 방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학습 성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과목을 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누어 시간을 분간해서 분산 효과가 기억의 효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잘 배려하고 있는가, 또한 매차인들을 고려하는 학습 방법을 하고 있는가, 수업 방송을 꾸준히 해서 예습과 질문과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이어리에 있는 계획을 철저히 실천하고 매일 생활 반성 포함해서 학습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표를 늘 활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주기적으로 목표를 수정 보완했을 때 자기 자신에 맞는 계획이 되고, 그것을 가열차게 실천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고, 그 결과에 성취는 훨씬 더 빨라지고 성취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목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고, 첫 번째 전략인 목표 수립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목표의 중요성, 수립 순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스마트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